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32. 공명 대 주유. 공명과의 대화 후 조조와 싸울 것을 결심한 주유는 강동의 장수들을 모두 모아두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입니다. 그런 자가 뭐가 두려워 항복한단 말입니까? 주군께서는 지혜롭고 용맹하십니다. 그리고 강동은 물자가 풍부하고 군사들도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지요. 첫째, 북방의 마등과 한수가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조는 전군을 남방의 전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조의 군사가 강하지만 그들은 수상전을 겪어본 적이 없어 결코 땅에서처럼 싸울 수 없습니다. 셋째, 곧 겨울이 됩니다. 조조의 많은 군사들과 말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넷째, 조조군은 먼 길을 오느라 무척이나 지쳐 있습니다. 지금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데 어찌 항복한단 말입니까? 주유의 단호한 말에 항복을 주장하던 신하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말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치에 맞았기 때문이었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손건이 벌떡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조조와 전쟁을 벌일 것이오. 손건은 칼을 뽑아 책상 귀퉁이를 내리쳤습니다. 누구든 다시 한번 항복을 입에 담는다면 이 책상처럼 될 것이오. 말을 마친 손건은 칼을 주유에게 건네주고 주유를 대도독에 봉했습니다. 칼을 받아든 주유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죽기를 각오하고 조조를 물리칠 것이오. 지금부터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동을 위해 싸웁시다. 이렇게 손건과 조조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임무를 부여받은 주유의 마음속은 조조보다 공명에게 가 있었습니다. 공명은 분명 비상한 자이다. 공명이 주군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우리 군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그를 없애지 않으면 훗날 강동에 큰 걱정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주유는 기회가 된다면 공명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주유가 꾀를 내었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 조조군의 군량이 취철산에 있다고 합니다. 공명님께서는 그곳 지리에 발근히 그들을 습격해 주십시오. 내가 군사 1000명을 보내 선생을 돕겠습니다. 주유는 공명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긴 뒤 뒤에서 몰래 습격하여 공명을 죽일 계략을 짰어요. 공명은 그런 주유의 속내를 알고서도 이 작전을 수행하겠다 승낙했지요. 마음씨 약한 노숙이 공명에게 가 이것은 주유의 계략이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어요. 하지만 공명은 웃으며 노숙에게 대답했어요. 나는 육상전과 수상전에 모두 통달한 사람입니다. 주유처럼 수상전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노숙은 공명의 이 이야기를 주유에게 전달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주유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째서 내가 육상전에 어둡단 말이오? 노숙님, 공명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직접 취철산에 가서 조조군의 군량 옮기는 길을 끊겠소. 노숙은 다시 공명에게 가 주유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주유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을 알고 주유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철산 군량기지는 조조군의 함정입니다. 지금 주유님이 취철산에 간다면 분명 조조군의 매복에 걸리게 될 것이니 이번 작전은 없는 것으로 하시지요. 노숙은 이 이야기를 주유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아, 공명이 내 속까지 꿰뚫고 있구나. 언젠가 꼭 그를 내 손으로 없애야 하겠다. 한편 유비는 강동으로 간 뒤 소식이 없는 제갈량이 걱정되어 미축과 함께 강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군사께서 강동에 오신 지 오래라 그만 모시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군사께서 처리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주유는 이 소식을 듣고 유비와 의논할 것이 있으니 자리를 만들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유비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영웅이요. 틀림없이 앞으로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죽이지 않는다면 강동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오. 주유는 날랜 병사 50명에게 몰래 명령했습니다. 유비와의 술자리에서 기회를 봐서 유비를 죽여라. 내가 술잔을 던지면 그것이 신호다. 하지만 유비도 강동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의 호의로 관우가 따라 나섰지요. 주유와 유비가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관우는 유비의 뒤에서 주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유는 그 눈빛을 보고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네, 아우 관훈장입니다. 주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알량과 문추를 죽인 그 관우 말씀이시오? 주유는 관우를 보고 유비를 해치우려던 계획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끝내 공명과 유비를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명은 조조군을 물리치고 나면 틀림없이 무사히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바쁜 일이 있어 오지 못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유비와 관우는 주유가 절대 공명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눈치채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강화로 떠나는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배에 올라타려고 보니 이미 공명이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명은 이미 주유의 계략을 꿰뚫어 보고서 유비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둔 상태였지요. 군사께서도 저와 함께 돌아가심이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주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주공께서는 돌아가신 뒤 11월 20일 갑자일이 되면 꼭 조은에게 조그만 배 한 척을 주어 남쪽 언덕에서 기다리라고 해주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비가 몇 번이고 그 까닭을 물었지만 공명은 웃기만 할 뿐 이유를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다음 편 예고. 주유는 강동의 피해가 갈 인물이라면 공명도 유비도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군요. 같은 편이라면 정말 믿음직스럽고 적이라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음 편은 이 무서운 주유가 조조군을 어떻게 상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